네, 지금부터는 곽승영 책임 프로듀서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DF 관객분들께 짧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BS 예능본부 곽승영 PD입니다. 네, 앞서 제가 또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랜선 콘서트를 세계 최초로 기획 개발한 프로듀서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는데 어떻게 이 랜선 콘서트를 기획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경험상 제가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면서 늘 새로운 기획은 어떤 문제 해결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트롯신이 떴다라는 프로그램이 맨 처음엔 저희 국내 한국의 트로트 레전드들이 외국에 나가서 해외 버스킹을 하는 그런 취지의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갑자기 올해 구정 음. 이후로 저희들이 첫 촬영을 베트남으로 갔다 와서 네. 두 번째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황이 급변한 거예요. 코로나가 터진 거죠. 네네. 네. 가장 프로그램의 중요한 축인 두 개. 외국도 나가지 말라. 그리고 사람들도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게 좀 되게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프로그램의 필수 조건 두 가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거의 프로그램 제작이 불가능하게 됐는데 아이러니하게 첫 방송이 나가고 나서 시청률이 15%가 넘게 나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네, 너무나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그렇고 저희 제작진들 출연자들도 그렇고 너무 아쉽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한번 돌파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프로그램을 싶어요. 닫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만 더 해보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가 곧 종식이 될 줄 알아가지고 이렇게 오래 그때까지- 지속될 줄 몰랐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음. 그때까지만 좀 버텨보자 해서 일단 외국을 못 나가니까 이것은 국내에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이 객석들 갑자기 객석이 사라졌는데 이건 과연 어떻게 하지? 그때 당시에 이제 발빠른 이제 아티스트들 중에서 그때 당시 온라인 콘서트 해가지고 이제 혼자서 객석 없이 하는 콘서트가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저희 출연자들한테 자 앞에 객석 있다 치고 네. 자 불러주세요. 다 보실 겁니다. 음. 이렇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또 안 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뭔가 이렇게 객석에 그 영감을 받는 게 있는데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 없이 하려니까 아무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없는 객석인데 이걸 어떻게 있게 하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막 이제 온라인 수업이 시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여기 10명이 200명, 300명이 되고 그리고 지금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 대신 가수가 저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면 되지 않을까? 내가 필요한 거는 그 객석들의 모습과 함성 소리인데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급하게 집단 화상 채팅 이렇게 한번 채팅을 해봤는데 네. 마침 있더라고요. 국내 몇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업체가 제가 가장 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200명, 300명이 들어와서 그분들의 마이크를 전체적으로 껐다가 켜는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동시에 마이크를 켜서 자 네. 박수 쳐주세요, 함성 질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옳지, 되겠구나. 시작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관객과 가수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장치가 이제 마련이 된 거고요. 네, 저는 그때 이제 함성 소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객석들 박수 소리. 네, 가수들도 그래야 더 힘이 네네. 나니까. 랜선 관객과 함께했던 첫 녹화 때 분위기가 되게 궁금한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 가수들한테 정말 비밀로 했었거든요. 객석의 존재 자체를. 네. 지금 제가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 그 가수 선배님들이 정말 조합 경력이 222년이신데 지금 보시면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시고 그때 정말 제작진으로서 짜릿했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세계 최초였기 때문에 가수들도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그렇게 공연을 하게 된 거고 지금 이제 영상이 준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나갔어요. 아무튼 네. 저는 방송으로 봤을 때 정말 많이 또 가수들이 네네. 놀라고 네. 짜릿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시청자로도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진짜 이 문제 해결에서 이 새로운 기획이 시작된다. 네네네. 이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연출한 프로그램 중에서 미운 우리 새끼가 있는데요. 네네. 좋아하면서 혹시 미우새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 미우새 역시 뭐 어머님들 입담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또 뭐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무대 세트가 되게 색깔이 강렬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 지금 나오는데 이 미우새 세트도 어떻게 보면은 문제 해결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파일럿으로 미우새를 만들 때 이제 초창기에 이제 제작비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제작비를 다 쓰고 아차 미술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세트 디자이너한테 솔직히 돈 200만 원밖에 안 남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세트 디자이너가 웃으면서
정말 이거 페인트 값밖에 없는데 안 되겠는데요? 200만 원이면 페인트 칠밖에 못 네, 한다. 이거 예. 페인트 값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음. 그래 좋다. 그럼 페인트만 칠하자.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이 암막, 까만색 암막은 그대로 사용하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본 레퍼런스 중에서 이 다크 오렌지 색깔이 이 블랙하고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다크 오렌지색을 칠하자. 음. 대신 이게 너무 밋밋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저희 디자이너가 보여준 레퍼런스 중에서 이 그 뉴스 진행하는 그 앵커들이 앉는 데스크 있잖아요. 그 네네. 뉴스 데스크. 그게 이렇게 저렇게 올록볼록하게 아, 좀 입체적으로.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네. 저렇게 하자. 밋밋하니까 일단 올록볼록 입체로 하자. 그랬는데 저희도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하려고 시작한 건데 어떻게 보면 저희의 상징이 되었고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에서 많이 이걸 차용을 하더라고요. 이런 단색의 깔끔한 네. 세트들을. 야, 저 세트를 저는 근데 200만 원으로 만들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네네. 네. 지금 이제 오전부터 사장님도 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 곽승영 PD는 네. 절대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제 프로그램 계속 제작비를 작게 달라는 거는 절대 아니니까 꼭 그건 사장님께서 잘 그러니까요. 오해하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네, 아, 네. 곽승영 PD는 200만 원만 있어도 아니요, 절대 네, 아닙니다. 저렇게 세트를 절대 만들 수가 있구나. 절대 아닙니다. 하실 수가 절대 있으니까. 아닙니다. 네. 그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네. 어쨌든 네, 이야기 돌아가서 새로운 기획은 했는데 준비 과정이 예전이랑은 지금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네. 네, 걱정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에다가 좀 주안점을 두고 시작을 하셨는지.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객석 그리고 세트였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객석은 지금 여기 이 현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을 텐데 정말 저희들이 할 때는 그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제작진들도 그렇고 또 당시에 그 객석 관객 여러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평소처럼 방청객들을 이제 모집을 했는데 저희 쇼를 보실 분들을 이제 아 혹시 집에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있으세요? 이건 노트북으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해가 되시는데 한 번도 안 보셨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맞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처음 녹화할 때는 저희가 예를 들어 한 1,000명 정도 저희가 객석분들을 모집했으면 거의 반수 이상은 중도에 포기를 하셨어요. 이게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생소하기도 하고. 이게 네. 도대체 얘들이 뭘 한다는 거지? 그리고 제작진들조차도 네. 과연 이게 가능할까? 정말 이게 우리가 하지만 정말 이 함성 소리가 제대로 나올까?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저희들이 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저희들이 녹화 시간이 좀 길었거든요. 맞아요. 초반에 네. 이 녹화하는 도중에 정말 이탈을 안 하시고 그대로 계셔 주실까? 정말 마지막에는 다들 빠져나가셔가지고 진짜 모든 이 화면이 까맣게 변하지 않을까? 정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 공연에 좀 더 가깝게 오프라인 공연처럼 보여드릴 수 있을까? 정말 저희 제작진들이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에 가깝게 여기에 집착했는데 온라인인데 어떻게 하면 하면 오프라인처럼 할 수 보여- 있을까에 네네네. 딱 집중을 했었는데. 네네네. 네. 그게 바로 저희 제작진들의 첫 번째 미스였어요. 아, 제가- 판단 미스였던 네네. 거예요. 저희들이 제가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그게 첫 번째 미스였고 그리고 지금 뭐 여기 세트도 있지만 이 세트가 이분들이 가상의 그러니까 실제 지금 앞에는 안 계시지만 어떻게 이렇게 갇힌 느낌이 들까? 네. 어떻게 하면 조금 공간적인 이질감을 덜 드릴까? 시청자분들한테 같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세트 시안을 봤었는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대형 LED 스크린 판을 앞에다 세울까? 네. 그런데 이것도 너무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너무 공간적인 이질감이 큰 거예요. 아. 고민하다가 그래 뺑 두르자. 사실 조아나운서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뺑 두른다는 세트가 촬영의 문제 때문에 거의 많이 사용을 안 하잖아요. 저도 뭐 경험해 본 적이 네. 거의 없죠. 예. 그냥 뺑 둘러버리자. 그리고 2층, 3층으로 K처럼 올려버리자. 아. 저희 지금 화면에 나가겠지만 저희 또 가수분들이 워낙 이 오프라인 콘서트에 특화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2층, 3층 공연이 좀 익숙하실 거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이렇게 가수들이 올려다보고 있으면 왠지 진짜 오프라인 공연하는 것처럼 보이겠다. 근데 정말 시각적인 효과가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웃긴 건 초창기에는 저희 선배님들이 정말 경력 많으신 분들인데 네. 자 2층에 계신 분들, 3층에 계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 멘트를 꼭 하시더라고요. 사실 손 들려고 그래도 손 드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수들 관점에서는 2층, 3층인데 3층이지만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자기 집 방 안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진짜 아파트 2층이나 3층에 계신 분들만 소리를 그렇죠. 지르니까 아 이게 이질감이 생기는구나. 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 뺑 저희도 몇 번 세트를 바꿨지만 네. 이 뺑 두르고
이렇게 쌓은 거는 지금도 저희들이 지금도 이게 그 공간적인 이익감 없게 하려면은 이 뺑 두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튼 지금 뭐 세트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 지금 저희도 SDF가 지금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멋지게 좀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최초로 이 랜선 콘서트를 기획 개발하신 곽승영 PD님이 보시기에 오늘 SDF 2020 세트는 어떻습니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저도 지금 이 세트를 제가 다른 곳에서 촬영해서 하는 건 이 세트가 처음인데요. 네. 이렇게 안쪽으로 화살처럼 이렇게 쭉 들어가는 이거 되게 집중력 있고 연사한테 집중할 수 있고 되게 좋은 세트 네네. 같아요. 저도 나중에 꼭 한번 촬영해 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무튼 뭐 벌써 반년 이상 됐어요. 그죠? 네네. 온라인 콘서트를 한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요. 랜선 관객 또 시청자분들과 만나왔는데 이 오프라인 객석과 어떤 부분에서 이 온라인 콘서트가 가장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또 앞서 제작진이 판단 미스를 했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오프라인 공연과 온라인 공연 가장 다른 게 이 객석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 객석이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딱 이 정도 크기거든요. 네네. 보시면 모든 분들의 표정 하나하나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응원 문구를 들었을 때 이 응원 문구 하나하나가 다 보이거든요. 네. 여태까지 오프라인 콘서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가수가 일방적으로 아니면 연사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나 음악을 전달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 객석에서도 뭔가 메시지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서로의 상호 교류가 가능해서 교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물리적 거리를 두려고 했던 온라인 언컨택트 그 공연이었었는데 네. 이게 좀 정서적으로는 훨씬 더 가깝게 되는 새로운 그런 뉴 컨택트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제 함께 이제 지켜보시는 분들이 가수들만 예전에는 바라봤었다면 이제는 네.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서로 간의 의견도 좀 나눌 수 그리고 있고 본인들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다 가수들한테 전달이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 그런 거는 이제 메시지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딱 저 정도니까 가수들이 보고 지금 나오는데 장윤정 씨도 그렇게 공연을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오롯이 응원 받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장윤정 씨 같은 경우에 뭐 대한민국에서 공연을 제일 많이 한 가수 중에 또 한 분이실 텐데 네네. 참 그죠? 굉장히 벅차는 그 네네. 모습이 보기에도 딱 다 화면에 담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뉴 컨택트라는 단어, 이 단어가 굉장히 크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네. 제작진의 판단 미스, 이 온라인을 하면서 이 오프라인에 집착했던 거. 그 예를 들어서 이 온라인 객석들은 네. 이미 자기들이 이 온라인 상황에서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 내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온라인 이 화상 채팅 시스템 보면은 네. 저희 그 객석분들끼리 이 글로서 채팅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걸 하면서 객석들이 서로 눈치 게임도 하고 이런 놀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객석들은 이미 온라인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제작진들만 자꾸 오프라인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오프라인 공연장 앞에 있다가 그 오프라인 공연을 보러 오신 객석분들한테 노트북을 건네면서 자 오늘은 이 노트북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공연을. 네. 그러면 당연히 화내시고 불만을 토로하시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자기 집에서 나는 오늘 노트북으로 볼 거야, 컴퓨터로 볼 거야 이 공연을 노트북으로 직접 여신 분들인데 저희 제작들은 지금은 계속 이 오프라인 이것만 집중하고 오히려 객석분들한테 온라인으로 놀 것들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우리의 미스였구나. 그래서 이 오프라인의 프레임에 벗어나서 하나씩 온라인을 생각해내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당시에 오디션을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온라인으로 이 랜선 시스템으로 이 오디션 투표를 할 수 있을까? 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생각해냈던 것도 우연히 이제 저희들이 보면서 이 객석분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시작할 때 오늘도 그렇겠지만 공연을 시작할 때 자 객석분들 들어와 주세요 카메라를 켜주세요 하면 이제 한 분씩 깜깜한 상태에서 한 분씩 들어오시거든요. 접속하는 게 딱 그쵸? 보이는데. 네. 이걸 보고 있다가 그래 전부 다 같이 카메라를 꺼주세요. 그리고 여기 투표하고 싶으신 분들만 카메라를 켜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 명씩 두 명씩
들어오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또 이분들의 그 투표수를 세면 투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시작해서 이 온라인 투표를 시작하게 됐어요. 네. 온라인 객석이 온라인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볼 때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봤을 때 직접 이제 투표가 되는 게 이렇게 투명하게 네네, 이렇게 보이죠.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네네네. 있고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죠? 네네. 그러니까 원래 최초의 그 생각은 음. 조금 이제 기발했습니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제작진들에게 고정관념이 있었고 그렇죠. 오히려 관객들이 조금 더 이제 발전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걸 이제 제작진이 완전히 수용을 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음. 그것도 또 저희들 제작진과 이 관객들과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뉴 컨택트가 만들어낸 기획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이렇게 시작해 보니까 새로운 점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게 보였습니까? 저희가 보통 투표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투표를 100분을 모셔놓고 투표를 하게 되면 정말 100분의 투표잖아요. 100분의 그렇죠. 의견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랜선 객석과 투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 랜선 객석분들이 혼자서 보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가족분들이 같이 보시거든요. 이게 사람 수의 투표가 되는 게 아니고 세대 투표가 되더라고요. 이 100분의 이 화면이 켜져 있으면 이게 100명이 아니고 그 세대 7명이 될 수도 있고 4명. 왜 그러면 그분들이 서로 자기 가족들의 의견을 통합해서 난 이 사람이 좋은데 난 이 사람이 좋은데 이 사람이 싫어. 서로 통합해서 이제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으면 이게 100분의 투표가 아니고 200분, 300분, 400분의 투표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그 현장에서 펼쳐졌던 것들은 이제 1인당 1표였었는데 집에서 보니까 세대 투표가 되더라고요. 세대 투표가 됐네요. 네. 어쨌든 참 뭐 재밌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객석은 이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현장에서 채팅으로 질문들을 보내주고 계시고 저한테 이렇게 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 질문을 좀 바로 드려도 네. 괜찮을까요? 네. 자, 현장 질문입니다. 예능을 기획하실 때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네. 재미. 재미 역시 아무래도 확실한 재미가 있을 것. 물론 그게 웃겨야 되는 거 웃음은 아니고요. 재미가 있을 것. 확실한 재미. 일단은 재미. 네. 혹시 뭐- 그러니까 네. 미우새를 시작할 때도 자 이거를 아들들이 사는 삶을 엄마들의 눈으로 보면은 분명히 재미있을 거다. 그런 확실한 재미 포인트를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트로시니 떴다 같은 경우도 자 여태까지 가수들의 무대를 좀 바꾸려고 여태까지 생각했었는데 음악 프로그램이 네. 가수가 아닌 객석을 한번 바꿔보자. 음. 이게 한국 트로트인데 한국 객석이 아니고 전혀 트로트를 들어본 적이 없는 외국인들 이 관객을 바꿔보면 새로운 재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확실한 하나의 재미 포인트가 음. 있으면 시작하게 됐습니다. 진리네. 역시 그렇죠. 예능 프로그램은 네. 재미가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랜선 공연 촬영은 카메라 수가 더 적나요? 일반 공연보다 이렇게 궁금증을. 아니요. 그래요? 카메라 수가 적진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끝으로 또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랜선 콘서트를 어쨌든 세계 최초로 기획 개발하셨는데 랜선 콘서트의 미래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어떤 다른 기자분들이나 어떤 뭐 이런 포럼 같은 데 가면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랜선 콘서트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저도 가냐. 궁금해요. 네. 근데 저는 랜선 콘서트의 미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다시 우리들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상으로. 네, 어떻게 보면은 랜선 콘서트가 이제는 없어지거나 네. 아니면 점점 더 약해지는 거.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지금 정말 이 랜선 콘서트를 한 지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하면 할수록 저희 그 가수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관객 보고 싶다. 정말 관객들의 박수를 듣고 싶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걸 평생 해야 된다는 그런 상상은 너무 네. 끔찍하니까. 그래서 정말 랜선 콘서트의 정말 궁극적인 목표는 다시 우리 일상으로 들어가고 다시 객석 관객 여러분들을 이 모니터가 아닌 실제로 이 앞자리에서 보게 되는. 네. 또 랜선 콘서트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결국은 역시 현장 콘서트가 그래도 제 맛이다. 네네. 저도 미치겠어요. 네, 저도 이렇게 가서 공연 보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데 네. 올해 한 번도 이렇게 못 가가지고 많이 좀이 쑤시고 그렇습니다. 네, 빨리 좀 좋은 또 그죠? 네, 저희 상황이. 그 출연자분 중에서 저희 주현미 선배님이 그 어느 멋진 날이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노래 가사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멋진 날, 돌아갈 수 없는 날, 그날. 어떻게 보면은
가장 평범했던 맞아요. 바로 그날이 정말 어느 멋진 날이었더라고요. 정말 네. 방금 조한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어느 멋진 날로 빨리 돌아가서 공연을 보고 마음껏 소리도 지르고 네. 또 여러분도 같이 뵐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스피커가 비싸고 좋습니다. 좀 훨씬 맞아요. 더 심장이 뛰고 네네네. 그죠? 네, 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SBS 예능본부 곽승영 책임 프로듀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